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가, 그러니까 202페이지, 203페이지 이제 드가 펼쳐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 사실 한 가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모던 아트, 결국 그 문제예요. 이게 드가가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하게 됐는데, 그 뒷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오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 딱 하나거든요. 203페이지에 드가 14세 무용도 조각, 그죠? 그죠? 이거 뭐 알긴 아시죠,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게, 그죠? 드가 하면 이 항상 미술사 책이 이런 식으로 항상 꼭 나와요, 꼭 미술사 책이면 벌써 여기에서도 미술사 짤막한 미술사인데 드가가 이렇게 한 2페이지 나오고 그 중에 이 드가 14세 무용수 어린 무용수 조각 이렇게 똑하게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제 미술사를 보통 읽고 끝나는 건데 나중에 할 말도 없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작품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딱 봐도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사실 그죠? 이거 뭐냐?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왜 미술사적으로 특히나 중요한 작품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거 이제 드라이 조각이니까요, 조각. 그죠? 조각인데, 우리 물론 조각하면 물론, 뭐, 미켈안젤로나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올 로덴이나 언급하지만, 그러나 이 드가의 이 조각은 어쨌든 꼭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202페이지에 그 조각 작품 한가운데, 그죠? 그 부분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조각 작품, 그죠? 그래서 드가는 조각을 맨인의 예술이라 불렀다. 거의 장님이 된 말년의 드가는 자신의 촉각에 의지해 무용수나 마르이 밀라 모형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30-40년 돼가지고요. 30년 넘어서 이게 쉽지가 않고 좀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은 그의 사후에 청동으로 주물을 떠전시되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 작품들을 운동감의 차원에서 로댕의 작품보다 한 수 위로 쳤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운동감의 차원에서는 로댕. 로댕이 동시대. 네, 동시대 공부. 훨씬 현대 사람의 느낌이. 로댕 동시대 인물이고 로댕하고 모네하고 같이 합동 전시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네, 로댕, 뭐 드가 다 같은 시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좀 더 오래 살아서 그런가? 자, 그래서 20세기 사람인 것 같아요. 로댕은 느낌이. 그렇죠. 유명해진 건 결국 20세기부터 제가죠. 그러니까 뭐 사실 없으니까 조각이라는 게 그죠? 조각에 인물이 없잖아요. 미켈란젤로. 네, 이거는 사실 없죠. 베를린 정도 말고도 없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한 명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물론 이제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이것저것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댕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작품이라는 게 로댕이 만든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은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보면은 그런 물론 여러 작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그것도 물론 물건을 주는 건데 사실 물건을 주면 하다고 보지. 미켈란젤로는 직접 돌을 깎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로댕은 돌을 안 깎았어요. 직접 돌을 깎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기는 진흙이나 이거 밀랍으로 만들었어, 이걸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돌을 깎은 거는 다른 사람이 깎았어요. 모형을 넣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켈란젤로랑 같은 급이 아닌 거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이게 급이 다르죠, 이게. 근데 그 문제가 또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로댕이 뭐 위대한 거 어쩌고 하지만 사실 이거 얽힌 스토리가 워낙 많아서 감히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 워낙 인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고 예술성으로 따지면 과연 무엇을 그걸 봐야 되냐는 뭐 논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결국 본질이면 또 뭐 예술이 무엇인가. 네,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전하는 거죠. 예술적 차별성. 자기가 미켈란젤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드가도 이거 뭐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14세 무용수 이게 청동이거든요. 청동 작품,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그죠? 드가 14세의 무용수. 그래서 1879에서 81년
이때는 눈 멀기 전입니다. 눈 멀기 전에 눈 멀쩡할 때 만든 거예요. 눈 멀쩡할 때. 자, 말 잘못했던 말이고요. 1922년 들어 죽은 다음 해에 주물을 떴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주물을 떠가지고 원래는 밀랍이 뭔지 아시죠 대충? 밀랍. 꿀 그죠? 벌꿀 그죠? 벌꿀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 뭐 밀랍 인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밀랍 인형 전시하는데도. 그래서 밀랍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드가가 죽은 다음에 청동으로 이렇게 주물을 떠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그죠? 메트로폴리탄, 미국. 이 저자가 미국 저자니까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근데 밑에 드가는 그의 시력이 약해지자 촉각의 의존에 이 작품을 시작했다. 이게 오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연도가 도저히 아닙니다. 연도 누나 쌩쌩하고 멀쩡한 때 만든 거예요. 드가는 그 전부터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소년 모델 있습니다. 모델 진짜 모델 이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밀랍이에요. 밀랍.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밀랍. 이게 밀랍이고요, 그죠? 밀랍이고 좀 손을 봤어요, 옷은 그냥 옷을 입혀놓은 거죠. 그죠? 옷을 입혀놓은 거죠. 아,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예. 아니, 다 밀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뒷모습, 그죠? 이건 청동이죠, 청동. 이거 청동. 딱 청동 티가 나죠, 그죠? 청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청동. 자세는 똑같네요, 진짜. 그죠? 옷이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만 입혔구나. 여기 쓴 것처럼 29개구나 현재. 원래 현재 29개 복제본들, 그죠? 청동으로 여러 번 주조된, 그래서 현재 29개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가서 기본적인 사항이 어쨌든 아니, 치마도 다 충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이게 치마.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 치마는 이제 실제 옷하고 물론 이제 그 발레 슈즈도 실제 걸 다 끼운 거예요. 그래서 리본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이 청동 원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주조된 거예요. 최근에 1997년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개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진품과 가품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밀랍을 청동으로 청동으로 하면 오래 가니까, 그죠? 청동 복제품뿐이다. 뭐 드가 작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드가가 만든 거는 밀랍 원래 원본 하나다. 밀랍 원본 하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거는 다 이런 거. 이것도 청동이죠, 복제본 사진 아니에요, 그죠? 미국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복제본을 보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드린 얘기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미술사 책마다 이렇게 꼭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이 드가의 조각. 사실 뭐 드가의 다른 조각 작품은 유명한 게 없잖아요. 나오는 것도 없고, 그죠? 뭐 뒤에 몇 개째 넣어놨지만 언급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언급이 되고 나오는데, 근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설명도 안 돼 있고. 그죠? 그냥 뭐 기껏해야 없죠. 사실 없어요, 그죠? 이게 왜 유명한 작품이고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아예. 근데 다른 미술사 책 봐도 그래요. 보통 설명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드가에 대한 전문적인 책을 봐도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는 의지를 해석을 못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해서 제가 해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드가가 이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조각은 맹인의 공예다. 그죠? 우리 읽었던 대목대로, 그죠? 눈 먼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드가는 작업할 수 있는 시력을 잃기 한참 전인 1870년대부터 이미 조각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죠? 한 20년 전부터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 한 20년 전부터 이거 뭐 멀쩡한 작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촉각에서 이제 만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술사 책에 나온 게 이게. 그죠? 촉각에 의존해서 작품 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책도 30년 넘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실제로 촉각을 잃은다면은 거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각을 떠나서 회화원이 조각이니다.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어쨌든 드가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드가는
그 뭐든지 그 실험적인, 그죠?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든지 간에 다 이게 실험을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 얘기 하나 말았구나, 그죠? 템페라 얘기하고 하나 말았구나, 기억나시죠? 템페라, 그죠? 템페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죠? 보셨어요? 그죠? 템페라로 제일 그 예쁜 그림이 이게 뭐라고요? 보디첼리의 그죠? 그 비너스의 탄생이고 뭐 그런 그죠? 계란국. 네. 계란 그죠? 계란을 계란 껍질이 아니라 계란에다가 그죠? 그 가루 그죠? 염료 그죠? 염료 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칠하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그 보디첼리 이후로는 이제 유화 그죠? 유화가. 자 그래서 어쨌든 드가는 여기 쓴 것처럼 그 활용 가능한 매체라면 무엇이든 활용해서 그 매체에 잠재된 표현 가능성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도 하고 또 막 이것저것 결합도 하고 그죠? 막 두세 가지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다 뭐 그거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작품마다 꼭 하나만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일일이 밝힐 수도 없고 밝히기도 힘들고 다 해서 제가 안 써놔서 그렇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드가는 조각을 한 겁니다. 조각도 했고 실제로 사진도 찍고 막 해요 다. 드가는 이제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요거 시작한 거죠. 요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가가 결국 우리 현대 미술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체거든요. 그죠?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걸 떠나서 디지털 매체 또는 뭐 다른 또 매체 그죠? 자연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별의별 이걸 다 이용하는데 이제 그 고민을 사실 드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드가 이후부터 바로 그 시작되는 거거든요. 드가 이후부터 바로 그 매체 자체에 대한 그죠? 고민.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나왔던 얘기로 드가의 이제 드가가 조각을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상파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 조각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그림만 그렸지. 그런데 드가는 그림도 하고 조각도 하고 뭐 판화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판화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매체를 시도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드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은 뭐 맹인의 공예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미 시력을 잃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조각을 계속 만들어 왔고 뛰어난 작품은 다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 그런데 일단 그 드가는 우리가 조각가라고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각가라고 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조각 작품이 꼭 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가가 이제 살아있을 때 공개적으로 전시된 작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정확하게 14세의 어린 무용수예요. 어린, 뿌띠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뿌띠, 어린, 리틀. 14세의 어린 무용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도 중요해요. 14세의 어린 무용수. 그래서 요거 하나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인상주의 전시회에 그냥 한번 전시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작품은 없어요. 드가가. 물론 뭐 그거는 드가의 성격상 그 완벽주의적인 기질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작업실에서 한 150여 점의 조각 작품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작업 중인 것이거나 이제 미완성작들이 많았다. 그래서 조각, 그죠? 그래서 쉽지 않죠. 어쨌든 뭐 경주마, 무용수, 목욕하는 여성 같은 그런 조각 작품들이었다 대부분. 그러면서 드가는 뭐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이건 분명히 전하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드가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은 자신의 모든 조각 작품을 폐기해달라. 그러니까 조각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이 그 완전한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시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조각 작업은 많이 한 겁니다. 그죠? 150기 정도 남겼으면 작업실에 조각 작업은 참 많이 했는데 죽으면은 뭐 폐기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는데 왜 폐기해? 그죠?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죠? 폐기하기 쉽게 밀랍으로만. 자, 그래서 죽은 지 이제 1년 뒤에 드가가 죽은 다음 1년 뒤에 드가의 조각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드가 조각 전시회가 없었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드가가 죽을 때쯤에 드가 말기에 조각가 바르톨로메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같은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받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이 조각가 바르톨로메가 와가지고
드가가 남긴 조각 작품을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드가가 남긴 밀라 작품 중에서 그러니까 주조 가능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미완성 작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조 가능한 것들은 청동으로 주조해서 72개 주조했다고 하는데요. 뭐 개수는 뭐 또 책 따라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 그죠? 그러니까 15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절반 나머지는 뭐 도저히 그냥 완전 미완성 작이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안 한 거고요, 그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드가는 이 작품 하나만 딱 인상주의 전시회에 전시를 했었고 뭐 다른 건 전혀 뭐 공개하거나 전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각 작품을 꽤 많이 작업을 했다. 정말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작업을. 자, 그래서 이제 이 14세의 어린 무용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작은 밀랍, 그죠? 밀랍이고 높이는 사실 꽤 큰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99cm면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키의 3분의 1. 그 당시에 여성들 키가 특히 이제 얘는 14세 어린 소녀 무용수니까 한 150 정도 잡으면은 키를, 그죠? 키 별로 안 컸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은 실제 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냥 볼 때는. 근데 실제로 큰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정도 되잖아요, 그죠? 1m면은 1m 되는 거니까, 그죠? 꽤 큰. 그래서 드가는 이 작품을 제6회, 그죠? 제6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전시했습니다. 인상주의 전시회 전시한 후에 다시 공개하지 않았어요. 한 20일 정도 한 달 동안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한 10일 뒤쯤에 가져와가지고 전시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서 죽은 이후에 이게 작업실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이후 청동으로 여러 번 주조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 번 주조됐으면은 그래도 그거를, 그죠? 진짜 거를 복제한 거나 아닌 거나 해가지고 그것도 몇 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막 이 논란이 있었고, 뭐 결말은 가품으로 났다고 하던데 뭐 아니라고 버티고 있고 그 대학은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것만 가지고도 가격 차이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진품으로는, 진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밀랍을 가지고 본뜬 거는 이제 이 29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본들이 세계 여러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청동 복제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르세 미술관, 그죠?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청동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문헌에서 대중적 이미지로 많이 접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오르세, 그죠?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요거랑 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마랑 다르죠, 그죠? 네, 그죠? 달라요. 다르죠? 네. 치마나 이런 게, 그죠? 그다음에 뒤에 리본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 이게 뭐가 지금 치마, 뭐 리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부터 벌써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좀 한참 몇십 년 지나서 갈아입혀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자, 그거는 뭐 갈아입히겠죠. 되면은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모던 아트,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게 왜 미술사 책에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항상 나오느냐.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차별성, 차이, 그죠? 차이. 그 뭐와의 차이? 그 전 시대 작품들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두고 대중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차이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조각 작품 및 전시 관행, 아주 중요합니다. 전시 관행과 어긋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딱 봐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뭐 드가가 이런 거 만들었냐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딱 봐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옛날 우리 미켈란젤로나 뭐 베르니니의 이런 뭐, 그죠? 그런 다윗상이나 뭐가 다를까요, 이게? 그죠? 삐에따, 그죠? 그 유명한 삐에따. 그 성모 마리아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아니,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성모 마리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뭐냐?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조각으로 만들어서 어쩌지? 이게 완전 다른 거 이거 지금. 옷을 입게 전시할 때 옷을 입힌 건데,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조각
조각 작품 보러 갔는데 이거 뭐야?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마네킹 같은 거죠. 그래서 마네킹 같다는 그죠? 그죠? 마네킹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마네킹 느낀 거. 자, 그래서 그 전통적인 조각 작품이 전시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내용이 깊어요. 근데 이런 게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잘. 먼저 이게 선정적이다. 너무 야하다. 야, 이거 뭐냐? 이 드가 이 음란한 인간 이런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재밌죠. 대중적으로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이게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발레 치마, TT라고 합니다. 불어로 이거 TT, 그죠? 하얀 치마, TT하고 그다음에 보디스, 뭐 이제 바디에서 온 거겠죠. 이 상의, 그죠? 딱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보디스라고 보디스. 그다음에 리본, 그죠? 리본. 그다음에 발레 슈즈, 그죠? 슈즈 이것도 지금 이것도 실제 다 실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99cm니까 애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소녀들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옷이 다 다르잖아요, 옷 길이가. 그죠? 이게 오르세 미술관 거 좀 짧고, 그죠? 요게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아까 그 우리 책에 있는 게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다르죠, 이거랑. 치마 길이가 다르죠, 치마 길이가. 근데 원본이 뭐예요? 요거 보세요, 요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요게 지금 요거랑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책에 있는 거랑. 근데 치마가 바뀐 거죠. 2018년에 고증을 통해서 TT 리본 등을 처음에 전시되었던 크기. 드가가 맨 처음 전시될 제 6회 인상미 전시될 때 1881년. 그죠? 그때 전시됐을 때 TT 길이가 어땠다는 그 증언을 모아서 그때 거로 복원해서 다시 바꿔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건 옛날 사진인 거고 요즘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길게 돼. 근데 이게 맞지, 그죠? TT 길이가 다른 전시들에 좀 길다라는 게, 근데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저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가 얘가 얼마라고요? 99인데 실제로 입히면은 조금 길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요렇게 입힌 거는 원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진짜 것을 여기 쓴 것처럼 실제 것을 입혔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맞다. 처음 전시되었을 때, 그죠? 실제 거를 입혔고, 좀 길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사이즈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 게가 원래 이 모델이 입던 걸 입힐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 알 수 없는데 드가가 워낙 똑똑한 인물이라서 어쨌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야하냐? 사람들이 왜 대놓고 막 욕을 했느냐? 드가 이 야하고 이 음흉한 놈 이거 해가지고 선정성. 왜냐하면 이게 다 실제 건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벗기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마네킹 지금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네킹은 이제 우리 마네킹이니까 이거는 익숙하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게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없던 시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딱 보세요. 그 안쪽 속살,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안쪽 이쪽 이런 부분, 그죠? 안쪽 이런 부분 이런 거, 아이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속살도 이거 실제로 똑같이 만든 저놈 그랬을 거다 드가가. 이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왜? 굳이 옷을 입혀 가렸으니까. 원래는 옷을 입혀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 자체도 그전에는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다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가리던가 아니면 옷 자체도 조각이니까 조각해서 다 알아서 가려지거든. 뭐 나올 일이 없지. 근데 얘는 굳이 쥐가 조각을 만들어 놓고 옷을 입혔어? 굳이 옷을 입혀 가렸어? 이거는 그 안에 속살도 진짜로 똑같이 만들었다. 이 유명한 놈, 음탕한 놈이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이 상상이 이상하지 않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조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죠? 조각으로 내놨는데 옷을 입혀? 그냥 진짜 옷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옷이 이게, 그죠? 밀랍 조각이 아니라 그 전 반응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조각하면은 그냥 나체로, 그렇잖아요. 다들 비너스상이나 다 나체 아니에요. 나체고 그냥 이렇게 다 자세로 왜냐면 이게 가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통째로 같이 만들어버리니까. 그죠?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딱 가리던 옷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가리던 가리던 말도 어쨌든 만들어진 작품으로 통째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그 선정적인 상상을 유발한다는 거지. 이게 옷을 입혀가지고. 왜? 굳이 가린 이유는 그 진짜 만들어지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누드 조각상들과는 달리, 그죠? 그죠? 이 조각상은 진짜 옷, 그죠? 진짜 옷을 입혔으니까 자기가 만든 뭐 어떤 뭐 그죠? 그 돌로 만들었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적이고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거랑 대비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비해서 보면은 이거 우리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용수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흐느끼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무용수 하면 그 당시 사람들 이미지가 뭐냐? 이게 거의 뭐 준매춘부 내지는 이런 그죠? 이따 나 얘기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무용수들은 성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으로 보통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생각했다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기타 연관된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놈이 음탕한 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 당시 사람들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 이게 그죠? 그죠? 전통적인 누드 저것은 오히려 야하지가 않고 그냥 다 벗고 있어도 뭐 그게 뭐 야해. 근데 오히려 이거는 옷을 입혔으니까 이게 야한 거 아니냐 더 그렇게 그런 거라고. 옷을 드셔볼 수가 없잖아. 얘는 얘는 애가 진짜 저 아이 실제 있는 애 아이를 모델 했다는 네. 거예요. 그 14세. 14세에서 아니면은 14세가 아닌 애라고 했으면 좀 더 너무 많이 먹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14세의 어린 무용수를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14세는 성인 정도 됐나 그 당시에는? 뭐 그렇죠. 거의 뭐 거의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14, 15, 16 되면은 뭐 옛날 로미오 줄리엣이 14살 아니야? 14살 항상 처음이죠. 근데 요게 이따 나오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죠?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무용수들은 이 성적으로 그런 그래서 요까지 연결되기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이 비도덕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힌 거에 대한 반응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옷을 입힌 원래는 그런 실제 옷을 입히는 건 이거는 마네킹이나 하는 상점의 마네킹이나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예술 작품에 그런 걸 하느냐 근데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이제 선정성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근데 오늘날에도 유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요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는 이제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청동입니다. 청동 복제본인데 옷을 안 입힌 상태죠. 그죠? 여기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 딱 뭐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덴마크 북쪽 이런 나라들은 뭔가 이 페미니즘 또는 뭐 양성평등 뭐 이런 거에서 좀 일찍 좀 그죠?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성적 대상화 뭐 그런 논란 그죠? 성적인 논란 그런 걸 아예 다 버리고 그죠? 그런 논란 없이 그냥 작품 자체만 전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뭐 이런 데 소장돼 있는 복제본인데 얘네는 청동 복제본을 가져가가지고 안 입혔어요 뒤티 이런 거 그죠?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전시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 있는 그대로 모양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아닌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게 드가가 참 그러니까 드가 자체가 참 희한한 인간이긴 한데 그 당시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실제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 이거 지금 청동 복제본으로 나와서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전시될 때 전시된 조각상은 실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착용했다는 거예요. 실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서 밀랍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었다는 거죠. 실제 머리카락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이거 학대다 또는 강요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요 이 머리카락 누구 거냐 잘라서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거 그죠? 딱 벌써 떠오르잖아요 이거 그 모델 애 거 자른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얘가 실제 진짜 옷을 입히는 등 뭔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생각해보면은 야 이건 아마도 모델로 선 그 소녀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똑같이 하려면 그 모델 거 잘라서 붙인 거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회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 아무리 걔한테 뭐 허락을 받고 잘랐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주고 뭐 했다든지 했을 테니까 이거는 이게 옳은 게 아니다 뭔가 그죠? 이건 잘못된 거다 사회윤리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실제 대중적인 반응은 이 부분이 제일 많았다는 거 이런 게 그죠? 이게 왜 이게 안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냐? 너무 야하다. 그 다음에 야 이런 거 말이야 이 머리카락 그거 어떻게 진짜 걸 잘라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애 거를 말이야 막 이런 식이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 이 전시 그죠? 이 덴마크는 뭔가 그 양성 평등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성 그런 것이 좀 앞서갔기 때문에 나름 그런 그 논란거리를 다 없애고 그냥 그죠? 작품만 딱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전시냐? 지가는 원하는 게 네, 아니야. 왜 요즘 것처럼 그죠? 작가의 의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다 딱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가발에 그죠? 만든 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 머리카락도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카락도 그럼 작품이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 문제 잘 지적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부터. 바로. 사실 시대적으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중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셨고, 물론 일부 비평가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조각의 혁명이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위스망이라는 사람은 이 발레리나가 살아서 좌대를 떠내려는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조각에서 최초의 진정한 신tex트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제 왜 그런지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새로운 작품이다라고 한 것 뿐이고 제목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는 그냥 좋게 평가했다는 것 뿐인 거고 어쨌든 동정적인 반응 좀 전에 그런 근데 이게 또 동정적인 반응 사실 이것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어린 소녀를 냉혹하게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죠? 말라가지고 이런 소녀를 너무 진짜 참 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동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술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충격을 받고 혹평을 했죠. 야 이거 뭐 조각이 뭐 이러냐. 이제 한마디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야 이거 너무 추하다. 그래서 이거 뭐 예쁜 뭐 비너스상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가 발레리나 그러면은 발레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뭐 그런 뭐 발랄하고 밝은 어떤 우아한 그런 모습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목을 딱 봤을 때 14세 어린 그 무용수 어린 발레리나라고 하면은 제목만 보면은 야 뭔가 좀 그죠? 우아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추함의 완전 최고봉이다. 너무 추하게 만들었다. 즉 여성 조각상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그래서 어떤 여신이나 신화 속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완전히 어긋난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면상이고요, 그죠? 전혀 뭐 어떤 여신, 뭐 어떤 신화 속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상화된 모습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보였던 것 뒷면, 그죠? 뒷모습. 이것도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거 무엇보다도 얼굴과 표정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밝은 모습이 아니라 추하고 못생기고 뭐 찡그린 듯한 모습이었기에 이거 보기에 불편하다. 그죠? 는 비난과 혹평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이런 비평가 펄만치라는 사람은 뭐 조숙한 타락의 꽃으로 뭐 온갖 악덕의 가정스러운 이유 번역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깊은 악의적 성격 같은 거, 뭐 악이라는 게 얘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안 좋은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뭐 똥 씹은 표정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이 추하게 무슨 찡겨 요런 게 나타나 있느냐. 그래서 요런 또 비평들이 많았어요. 야 이건 마치 원숭이나 아즈텍 그죠? 아즈텍 원주민들 그죠? 멕시코 그죠? 멕시코 그 아즈텍 원주민들처럼 보인다.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딱 봐도 그죠? 특히 뒷모습 보면 좀 드러나잖아요. 두 팔의 형상 때문에 더욱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죠? 이 팔도 진짜 말라 비틀어진 어린 애들, 그죠? 이런 힘줄과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그렸고, 또 이 자세도 원숭이들이 이렇게 뭐 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살짝 이렇게 하는 거, 원숭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 거 좀 약간 연상시키는, 또 팔도 좀 길게 좀 표현됐고, 그죠? 그래서 팔 길이도. 그래서 원숭이, 그죠? 아즈테키, 얼굴도 못생겼고,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평가지, 그죠? 야, 이 미술이 어떻게 더 나는 이 정말 최하품이다, 그죠? 최하품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네. 마네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네킹이 있었죠. 사실 이런 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이 그런 사람 형상은 아니고 그냥 이런 뼈대 정도의 그런 마네킹 정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정말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 당시 그렇게까지 만들 이유도 없고 그 당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민수 보셨으니까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이 작품이 이제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왜 항상 미술사 책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각 작품 및 전시관행,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조각 작품은 이 옷까지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다 이걸 실제 그거를 그냥 입혀버렸으니까, 그죠? 그 실제 것 치마나 이런 거를 다 한마디로 사가지고 입혀놓은 건데, 발레 신발이고 뭐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실제 머리카락 붙인 거라고. 네, 머리카락도 저건 이제 청동이나 뭐 이런 거로 다시 주셔야 머리카락도 실제 머리카락을 만든 가발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옷도 그래서 옷 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많이 다르죠, 사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전 조각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머리카락까지 다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 반응이 제일 크죠. 야, 이건 너무 못생겼다. 그다음에 이거 그냥 원숭이 팔처럼 이렇게 보이게, 야,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원숭이 아스텍처럼 보인다. 야, 이게 이렇게 하찮은 정말 하급 미술이 얼마나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이 자세.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드가는 결국 모든 게 의도됐다는 거예요. 의도. 그죠? 의도.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무용수가 그냥 대충 서 있는 자세를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지. 이게 지금 부드럽고 밝은 얼굴과 표정.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각, 그죠? 조각하면 뭔가 아름답고 좀 밝고, 게다가 이 무용수, 좀 우아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찡그린 듯한 또 못생긴 그런 얼굴인데, 그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세가 그냥 대충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전 발레의 네 번째 자세라고 합니다. 이 발레 좀 아세요, 이 선생님? 모르니까. 발레 좀 아세요? 기본 자세보다 네. 발레한 자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은 등 뒤로, 그죠? 가슴을 내밀고 발레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너도 모르지만 그런 거 이게, 그죠? 가슴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쭉 내밀면서 팔을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죠? 머리는 뒤로 젖히는 그런 자세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자세를 취한 건 아닌데, 그 자세, 그러니까 고전 발레는 뭐 5가지가 자세가 있대요. 기본 자세가 뭐 아라베스크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발레 있대요. 그죠? 우리 봤던 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내미는 거죠. 요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이 자세를 정말 수천 번 반복 연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습을 할 텐데, 그게 보통 무용수들이 흔히 취하는 휴식, 그러니까 쉴 때, 그러니까 잠깐 쉴 때, 그죠? 마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용을 하다가, 가령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그죠? 우리가 그 작품에서 많이 봤잖아요. 무용수들 왜 연습하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그 수업할 때 연습을 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쉬면서 발레 교사의 교정을 들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봐봐 하면은 이제 발레 의사가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무용수는 다리 하나를 뻗고, 그죠? 앞으로 살짝, 그죠? 그것도 그냥 쭉 뻗으면 이렇게, 그죠? 발레 그런 식으로 뻗고, 다리 하나, 뒷다리에 무게중심을 둔 채 팔을 뒤로 뻗으며
턱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자세가 비슷한 거죠. 일종의 스트레칭이죠. 팔 뒤로 이렇게 쭉 가죠. 쭉 하면서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을 약간 풀면서 뭔가 듣는 거죠, 그죠? 즉 하면서 잠시 멈추고 쉬고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온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발레를 알아야 이제 이거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뭐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요. 그런데 근데 왜 부드럽고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니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기 싫은 거라는 거야, 애가. 이게 지금 애가 그게 그래서 14세의 어린 무용수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또 중요해요. 원래 이 제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항상 제목이 그냥 있어봤자 뭐 쉬는 무용수들 세 명의 무용수, 네 명의 무용수 이런 식의 제목이고 제목이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굳이 여기에는 14세의 어린 무용수라고 분명히 붙였어요. 분명히 붙였어요. 14세의 어린 무용수라고. 그러니까 애가 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발레 수업 하면서 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얘기 듣고 있는 건데 이게 하기가 싫은 거지. 그게 그래서 부드럽고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 설명입니다. 근데 그녀의 얼굴과 표정은 찌푸린 듯 일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즉 뭐 쉽게 말해서 완전히 뭐 찡그린 건 아니지만 생기가 없이 뻣뻣하다는 거죠. 이게 얼굴이 생기 없이. 우리가 보통 발레라 그러면은요 뭔가 그 우아하고 발랄하고 밝고 명랑하고 왜냐면 무대 위에서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는 그죠? 무대 위에서는 밝고 명랑하고 우아한 그런 표정과 그 모습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드가가 바로 그렸던 그 무대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 연습하다가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몸 풀면서 쉬는. 근데 그게 별로 표정이 좋은 표정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과정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드가 제 말이야.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작가가 일부러 추하게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쟤 그리고 원래 여성들 이쁘게 안 그리고 일부러 못생기게 해가지고 뭐 좀 튀어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대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못생기고 뭐 이렇게 뭐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얼굴과 표정은 바로 이거죠. 내키지 않은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싫은 마음이 편하게 나타날 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 이거 하기 싫어 자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14세 어린 무용수를 자기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막 강요해서 보내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특히 그 나이 때 나가서 놀고 싶고 이런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청소년들은 잘 못 숨기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가령 학생들이 왜 공부하다가 지겨움에 힘주어 몸을 비틀 때 공부는 하긴 하는데 그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아휴 하기 싫어 이러고 몸 비틀잖아 이럴 때 나오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그러니까 막 무용하다가 뭐 선생님 뭐라고 하고 뭐 듣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그죠? 그거라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죠? 딱 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다시 생각해요. 제목을. 드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굳이 그죠? 14세의 어린 무용수라고 붙인 의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제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냥 진짜 기껏해야 뭐 4명의 무용수, 3명의 무용수 이런 건데 이거는 14세의 어린 무용수. 이걸 이제 캐치해야죠. 우리는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의 14세의 어린 대다수 무용수들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그죠? 드가는 무대 뒤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린 무용수들이 하기 싫은 발레를 억지로 해나가는 과정을 수시로 관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돼요. 얘가 왜 좀 뻣뻣하고 이런 표정이고 자세가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모습과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 자세가 이게 그냥 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 그 발레 동작을 좀 응용해서 이렇게 좀 쉬면서 뭐 하는 건데 어쨌든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겁니다. 몸 비틀면서 한마디로 몸 비틀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죠? 수많은 어린 무용수들이 하기 싫은 발레를 억지로 해나간다. 사실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죠? 사실.
할 게 없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고 하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뭘 알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이게 수천 명이 하지만 이 중에 실제로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는 거는 뭐 몇 명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델 학원에 수만 명이 다니지만 탑 모델은 두세 명 나오는 거고 나머지 수천 명은 그냥 밑에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더 잘 알겠죠. 그죠? 나는 집안도 가난하고 못 살고 뭐 밀어줄 배경도 없고 발레 하기도 싫고 뭐 체형도 어떻고 별로 안 좋고 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거지 그냥. 그 애들이 그거를 드가가 정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사실 그런 애들밖에 주로 없겠죠. 주로. 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모델 얘기를 할 텐데요. 모델. 이걸 했던 모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 기록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14세 어린 무용수 그 조각의 모델이 됐던 애 이름이 마리 주누비에브 반 괴템. 주누비에브는 그 파리를 지킨 수호 성녀를 집어넣은 파리를 지킨 성녀입니다. 바이킹으로부터 지킨 성녀고 반 괴템. 그래서 뭐 딱 이 반 고흐 이 네덜란드 쪽 그죠? 벨기에 네덜란드 그런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반자들하고 보면은요. 그래서 1865년에 태어났고 이제 나중에 생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벨기에 출신 이민자,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재단사, 엄마는 세탁부. 이거 사회 최하층민이죠, 그죠? 파리로 왔는데 저 벨기에, 그죠? 벨기에 말 그대로 그 변방에서,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만주에서 서울 온 거지 뭐 대충, 그죠? 서울 와서 그냥 막노동 하면서 뭐 세탁부라는 게 그냥 막노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얘가 태어났는데 마리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그러면은 얘가 하층민 계급으로 태어나서 여자애가 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신분 상승 결국 문제예요. 모든 게 신분 상승 그죠? 오늘은 왜 인도에서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신분 상승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자애가 뭐 학교 다닐 것도 아니고 얘가 신분 상승할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그죠? 막노동 할 게 아닌 이상은, 그죠? 뭔가 그래도, 엄마가 발레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단역 무용수, 최하등급 단원까지 계약을 합니다.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딸만 셋이 있어요. 딸만 셋 낳고,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자, 그죠? 다들. 못 살고 하층민이니까 그죠? 젊을 때 그냥 병 얻어서 딸만 셋 낳고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딸 셋 다 그래도 엄마가 뭔가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딸 셋을 다 발레를 다 시켰어요. 다. 근데 얘가 둘째입니다. 딸 셋 중에 둘째인데 그래서 어쨌든 발레 학교 다니다가 최하 등급 단원까지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발레단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1982년 드가가 저 작품 전시하고 그 다음 해 이제 그만둡니다. 다음에 그만두는데요. 이제 그만두기 6개월 전부터 마리는 언니, 그래서 자기 언니도 이제 그 발레단에 있었죠. 근데 언니는 그 견습생으로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원 정식 계약도 못해.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었고 또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길이 있느냐? 거기서 그나마 길이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죠? 뭐 매춘이라든지 이런 그죠? 뭐 화류계 뭐 그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길이잖아요. 예전 그죠? 그런 시골에서 상경한 그죠? 젊은 처녀들이 그죠? 뭐 가는 많은 그런 길인 거죠. 자, 그래서 마리는 자기 언니랑 같이 다녔는데 언니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언니 일찍 죽어요. 그래서 마리랑 언니가 선술집에 출입하며 매춘을 한 것을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알려진 게 아니라 발레단 그만두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얘가 좀 큰 거죠. 이제 16세 정도 돼가지고 저 작품은 14세니까 한 2년 전에 만든 거고 전시는 81년에 된 거고요. 작품 전시는 그래서 이제 그 술집 다니면서 뭐 이제 매춘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졌고 기록에 남았냐면은요. 요 때 얼마 후 언니가 절도죄로 체포된 것이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술집 다니다가 남자 손님의 한 700프랑을 훔쳐가지고 그 당시 이제 훔쳤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검거돼서 신문에 나잖아요. 그런 거 그죠? 신문에 걸린 거지. 그래서 신문에 보도됐고 기록에 남았는 거 그래서 이제 둘이 결국 다 그만두고 그렇게 언니는 이렇게 해서 복역을 하고
여동생은 근데 이제 딸이 셋이었는데 어쨌든 여동생은 그래도 이제 성공을 해요. 여동생 언니들하고는 다른 길을 갑니다. 여동생은 발레단에서 최고 등급 단원까지 승급을 하고 발레 교사까지 할 정도로 여동생은 성공을 하고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나중에 둘이 살고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이걸 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그 언니랑 마리는 기록이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언니는 일찍 죽었고 마리는 요 때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뒤는 이제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두운 사회 현실, 그죠? 뜨다가 관심이 있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 현실, 그죠? 사회 어두운 그 뒷골목, 그죠? 이게 그 당시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를 모델로 한 그림들이 많아요. 이런 모델, 그죠? 근데 딱 보시면요, 마리를 모델로 한 그림들은 다 이 마리가 힘들어하는 거야. 이것도 뭔가 지금, 그죠? 이러면서 좀 귀찮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힘들어하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 이런 그림들 이게 다 힘들어하는 게 얘가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에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가지고 표정이 벌써, 그죠? 얘가 말이고 또 이게 언니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 언니하고 언니하고 자기입니다. 이게 쉬고 있는 무용수들. 이게 다 뭔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드가가 그걸 놓치지 않았겠죠, 그죠? 이게 그 당시 대다수 어린 무용수들의 어떤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마리아 같은 삶은 당시 하층민 출신의 이름 없는 그 수많은, 그죠? 수천 명의 무용수들이 꽤 많이 빠져드는 그런 길이죠. 그죠? 신분 상승을 노리고. 근데 어린 소녀로서 신분 상승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이 발레로 성공하는 건데, 발레로 성공하는 건 좀 극히 일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 어떤 남성 스폰서, 그죠? 특히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는 이 발레단 그만두기 직전부터 남성 스폰서와 성적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 기억나세요? 장베로? 지난번에 왜 파리 그 장를 있는 그대로 막 그린 그런 그림, 장베로라고 지난번에 드가의 다른 그림 사진같이 그린 그림 그 작가가 이것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파리 오페라의 흑막, 그죠? 파리 오페라의 무대 뒤 딱 그렸는데 벌써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파리 어떤 오페라가 끝난 오페라 발레 공연이지, 오페라가 아니고 파리 오페라 극장을 말하는 극장 가르니에 말하는 거고요. 그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발레 공연 끝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뒤에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고 스폰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죠? 파리 오페라 뒤가 이렇다, 한마디로 구리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파리 오페라에는 이 시즌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는 호화로운 로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비가 따로 있고, 이거 말고 로비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무용수들이 와서 공연하기 전에 몸을 풀었대요. 몸 풀고, 그럼 이제 이 시즌권 소비자들이 다 앞에서 보면서, 그죠? 이제 막말해서 고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작은 쥐라는 별명의 그 소녀들, 사실 이 대다수가 하층민 출신입니다. 상류층은 이런 거 안 하겠죠. 상류층이 하겠어요, 그죠? 상류층은 대다수 하층민 출신의 그런 그 어린 소녀들, 지금 마리 같은 이런 어린 소녀들이 부유한 남성 스폰서들에게 선보이고 연결되는 그런 곳이 있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 파리 오페라는 한편으로는, 물론 파리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예술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다른 그 어두운 면에서는 고급 사창가 아니냐 이런 식의 사람들 뭐 요걸 때 했겠죠, 그죠?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예계에 대해서 항상 연예계가 이게 뭐 연예계냐 화류계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겠죠. 근데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산업화 시대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하층민 출신들의 그 젊은 여성들, 어린 여성들이 많이 취약했던 그 마리가 바로 그런 작은 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드가가 그걸 몰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게 다 불법이고 안 된, 도덕적으로도 허용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성적 남성 스폰서 이런 게. 근데 이제 드가는 그 작업실에 젊은 모델들, 무용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오니까 너무 많이 드나들자 신고가 더 신고가. 야, 저 수상하다. 쟤 뜨가 쟤 수상하다. 쟤 뭐 막말로 뭐 어떤 뭐 포주냐, 그죠? 이 성 그 거래 알선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막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뭐 젊은 무용수들이 많이 와? 이거 뭐 있어? 해가지고 해서 실제로 출동을 해서. 할 정도로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다 알긴 알았다는 거죠. 공교문이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 성적 거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리를 이렇게 그 모델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드가 그림은 모델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그죠? 이게 누가 마리인지 누가 언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까지 남아 있어요. 그거까지 이 모델로 지불한 기록 때문에 아마 그 드가 일기에 그래서 그때 그림에서 매칭해서 몇 개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리 가족은 아버지가 죽은 뒤 몽마르트르가 그 당시 변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두리 집 싼 데로 이사 와서 드가 이 작업실 몇 블록 근처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요 사이에 그죠? 저 작품 그죠? 그 조각 작품 만드는 그때쯤에 언니 앙뚜아네트와 함께 드가의 모델 일을 하였습니다. 둘이. 언니하고 저희 마리가. 그래서 모델료는 또 써있더라고요. 4시간에 5, 6프랑. 그럼 저게 얼마냐? 아마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근데 오늘날하고는 뭐 좀 잘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대충 5프랑이면은 이게 5만원은 넘어갈 것 같고 5만원은 없습니다. 한 10만원쯤 되지 않았을까? 10만원 네, 되지. 700프랑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4시간에 그러니까. 5프랑인데 700프랑은 훔친 거지. 아까 언니가 이제 고객 돈을 훔쳤다랬어요. 술집에서 그죠? 남성. 얼마나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옛날엔 다 현찰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그죠? 그 뭐 성 매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뭐 몇백 프로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여자애들이. 그죠? 이거 4시간 동안 모델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모델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사라진 거죠. 어쨌든 얘는 이렇게 힘든 것만 하고 있어요. 힘든 자세만 주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고 나면은 이 아까 그 조각 작품에서 저것이 왜 표정이 그렇게 그죠? 아름답고 밝은 표정이 아닌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자세에서 나온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 중요한 얘기 다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였다. 에이? 조각을 전시하는데 지금 이게 그 전하고 뭐가 다르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거 왜 유명하다고 자꾸 나오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작품은 그냥 그 작품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옷하고 진짜 그 머리카락 갖다 붙이고 신발 신기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조각은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냥 이 좌대 올려놓는데 유리 조각을 씌웠어. 유리 케이스를 씌웠다는 거예요. 저거 작품 안에다가.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유리 케이스 씌운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전시 안 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무슨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니까 뭐 유리가 없지. 그냥 오늘날에 물론 이제 보호용 유리가 있는데, 보호용 유리 말고 원래는 그냥 전시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드가가 일반적인 조각 전시관에 작품을 그냥 좌대에 올려놓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드가는 유리 케이스를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6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유리 케이스가 먼저 와가지고 유리 케이스를 딱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작품이 안 와. 한 10일 뒤에 작품이 와가지고 작품을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했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야, 쟤 약간 미쳤나?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좀 과대망상증? 자기 작품이 루브르에 있는 대가들의 작품과 동급이라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루브르가 있었고, 그죠? 루브르의 그 유명한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제 보호용 유리가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리 안에 집어넣은 거 쥐가 동급이라는 거냐?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되시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야, 이건 마치 의학 표본처럼 보인다. 그죠? 그 당시엔 특히
아세요? 왜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희한한 처음 보는 동물 잡아가지고 박제 만들고 그 막 유리 안에 표본 집어넣잖아요, 그죠? 표본, 그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또 신체 해부에서 장기 표본도 다 이렇게 유리 이 케이스에다가 넣어놓고서 학습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 특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 케이스 안에 그죠? 똑 집어넣은 어떤 박제, 그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박제 표본처럼 보이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반응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의학 표본처럼 보인다, 그죠? 이게 참 희한한데 희한하게 뭡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조각을 만들었으면은 그냥 전시하면 되지. 굳이 유리를 왜 씌우느냐, 그죠? 드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드가는 이 반응 2번이 맞다는 거예요. 2번. 반응 1을 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반응 2. 그러니까 이 조각상이 과학적 표본처럼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케이스에 전시했다는 거예요. 과학적 표본. 그러니까 표본, 근데 여기서는 과학이란 말보다는 표본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표본.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애가 일종의 그 당시 그 무용수 그죠? 그 발레 무용수들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샘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것은 소녀 발레 무용수라는 사회적 실제, 사회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 그거 안에 그 표본 안에 여기 쓴 것처럼 그 사회적 실제 표본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핵심적 특성, 한마디로 사회적 본질적 구조, 그죠? 사회 구조, 그런 게 다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애가 그렇게 다 힘들어서 찡그리는 그런 표정 속에 그 표본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표본, 그죠? 그걸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케이스가 왔다는 거예요. 유리케이스에 이거는 하나의 표본이다. 따라서 관습적인 태도,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 안 좋다, 예쁘다, 못생겼다, 보기 싫다, 이런 거로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죠? 보다 깊이 있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깊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회 구조, 이런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표정과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표본이 나오게 된 그 뒤에 깔려있는 사회 현실, 그죠? 사회 구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가는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성향의 작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리즘, 즉, 그 사회 현실, 그죠?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리얼리티라는 것은 사회 현실, 사회 구조, 그죠? 그러니까 이 표본을 탄생시킨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그죠? 그 케이스에 왜 넣었는지. 그래서 리얼리스트들은 종종 스스로 과학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얼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소설가를 했어요. 소설가들, 그죠? 소설가들은 실제로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은 물론 리얼리즘 다음에 자연주의자지만은 소설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설은 사이언스다. 연구해가지고 사회 현실을 연구해서 쓰는 거다. 그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러니까 드가도 그런 그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서 이 케이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케이스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드가는 이 조각상은 오로지 유리 케이스를 통해서만이 미술 작품으로 쓰여질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 케이스가 없으면은 이거는 예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이 14세 어린 무용수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예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쉬워졌고 디지털 시대에는 이때부터 벌써 그런 거지.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똑같이 만드는 건 사진도 벌써 하잖아요. 사진도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예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걸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리케이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게 뒤쪽하고 연결하면 쉽게 이해돼요. 오히려 뒤쪽하고 이 유리케이스가 이제 아까 이제 요 얘기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보시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세기 미술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실 20세기 미술이라고 해도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20세기인데, 그럼 드가 14세의 어린 무용수는 전통적인 작품과 무엇이 다를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게 다르죠. 적어도 르네상스 이후 전통적인 조각, 특히 조각 작품들은 그냥 작품 자체만 전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 만든 거, 베르니니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작품만 딱 전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유리 같은 것도 없고, 옷 같은 거 왜 입혀? 옷도 다 그냥, 돌 깎아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시하는 거지. 작품 자체만. 여기 쓴 것처럼 옷이나 유리 케이스 같은 부속물 같은 걸 붙이지 않고 붙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만 전시되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작품 자체만 전시된다는 건 작가가 직접 만든 거,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내가 직접 만든 것만이 작품, 그죠? 작품. 그것만이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만들고 나만 만들 수 있는 나의 감성, 나의 스킬, 그죠? 나의 어떤 감성, 스킬,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작품이다. 내가 직접 만든 것만이, 그죠? 작가가 직접 만든 것만이 작품에 해당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가 직접 만든 것만이. 다르게 말하자면 작가가 직접 만든 것만이 또 예술적 미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스킬이 뛰어나다, 그죠? 스타일이 새롭다, 뭐 발상이 신선하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직접 만든 것만이. 자세하게 직접 만든 것만이. 그런데 이 드가는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14세 어린 무용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4세 어린 무용수의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들이 붙여져 있다는 거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 TT, 그죠? 치마, 이 바디스,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도, 그죠? 진짜 머리카락 가발을 만들어 씌운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유리 케이스도 그렇고,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들이 이게 필수 요소로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장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그것도 작품이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치마가 다 다르잖아요. 미술관마다 다 다른데 뭐가 진짜고 뭐가 다른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즉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들도 그러면 작품에 해당하고 평가 대상이 되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결국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가의 이런 시도는 이게 결국 레디메이드 아트 들어보셨어요? 뒷샹. 바로 뒷샹이라는 뒷샹. 이건 아시죠? 변기. 그죠? 이거 아시죠? 변기 올려놓고 유명해진 거. 그죠? 뒷샹이 레디메이드라는 게 이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미 만들어진 걸 사가지고 입힌 거잖아요. 이 두각에다가. 그죠?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을 사다가 무용 신발을, 발레 신발을 사다가 입힌 거거든. 직접 만들지 않은 거를. 이게 드가와 뒷샹이 바로 전조예요, 전조. 그리고 실제로 드가와 뒷샹은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셀 뒷샹의 샘 1917년에 요거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게 원작입니다. 맨 처음 전시된 형태예요. 이거 변기, 그죠? 남성용 소변기 갖다 올려놓고서 이게 좌대 이거 올려놓고서 그냥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게 1917년 이때 드가가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멀지가 않지, 거리가, 그죠? 드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뒷샹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뒷샹이 그냥 자기가 막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앞에 있어야 드가니 이런 게 보면 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드가 작품은 다르네. 뭐가? 바로 직접 만들지 않은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자,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즉 기성품도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죠? 치마, 그죠? 저런 거, 신발, 그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작가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미술사 책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쓴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작가는 보통의 변기, 기성품, 레디메이드, 그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닌 거죠. 이 기성품을 미술관의 좌대, 그죠? 이 좌대에 올려놓았고, 요게 사용한 겁니다. 요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를 화장실에서 사용하면은 일상용품, 그 예술품이 아니고, 그 변기를 미술관에서 올려놓으면은, 그건 작품이 된다, 작품이. 이를 통해 대상은 예술품으로 줄여지게 됩니다.
일단 따라오시겠죠, 따라오는 윤선생님. 그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무슨 학생은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요거 말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저거 액자 기억나세요? 액자 이 똑같은 거예요. 액자는 뭐냐? 액자 우리 그림 그릴 때 액자 있잖아. 액자 액자는 뭐냐?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냐 이 생각이 돼. 이게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은 아닙니다. 액자는 분명히서 이 좌대 작품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유리 케이스도 작품 아니고 작품은 아니에요. 유리 케이스도 그죠? 작품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 안에 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작품은 아닌데 이 좌대가 그러니까 좌대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변기 창고지. 창고에 놓여진 거지. 근데 좌대 있으니까 이 작품이 되는 거야.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오늘날 이게 현대 모던에서 그런 거야. 현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던이라는 건 뭡니까?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나 훌륭해. 쉽게 말해서 옛날 거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벽지로 붙일 수 있어. 벽지 뽑아내서 뽑으면 그 실제로 반 고흐 해바라기 벽지가 있더라고요. 그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벽지로 쫙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그건 벽지로 사용된 거지. 그 예술입니까 아닙니까? 예술은 아니죠. 예술 작품에서 사용한 거지만 뭐 벽지지. 예술적 벽지지 뭐. 그런데 그거를 하나를 오려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을 딱 오려가지고 액자에 집어넣고 딱 걸어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작품이 되거든요. 그게. 야,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저거는 저건 벽지가 아니지. 보고 즐겨요. 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걸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액자 자체는 작품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예술을 작품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작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예술 개념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오늘날 예술 개념도. 그죠? 다 그냥 그 어떤 용도가 있는, 그죠? 동상을 만들면 동상 밑에도 뭐 다 장식이 들어가고 하는, 그죠? 그거는 오늘날의 아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던 아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한 200년 전부터, 요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솜씨만으로는. 솜씨. 요거 어디 갔지?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진하고 사진이 더 똑같이 재현하니까 또 디지털 기계로 뽑아버리면은 더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뒷시장은 그거를 포기한 거지. 똑같이 만드는 거는 우리 기계나 이런 거 못 쫓아간다. 어떻게 보면 벌써 한 100년 전에 일찌감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다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당시 기계는 허접했지만 이거는 이제 기계가 발전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예술은 이쪽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문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얘기가 그때 나중에 가서 또 상세히 다 여러 가지 얘기 또 드릴 텐데요. 어쨌든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이 드가가 단품이 대단한 거예요. 드가가. 그 전까지는 그죠? 조각이라면 다 자기가 만든 거 직접 만든 것만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그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막 부착해가지고 유리 케이스까지 씌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예술이 성립한다라고 말한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의도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는 첫 전시회 때.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많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직접 이걸 이런 걸 진짜 거 입히고 왜 머리카락 잘랐냐 말았냐 뭐 유리를 왜 씌웠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요, 그 드가가 나름이 아니죠. 어쨌든 그 시대적인 흐름을 맞춘 거죠. 현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예술적인 발전 또는 방향의 어떤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이 작품이 왜 나와야 되는지, 이 드가의 이 14세기 어린 무용수 작품, 이게 왜 이 미술사 책에 꼭 언급이 되고 나오는 작품인지, 왜 좀 이해되시겠죠? 이게 미술사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시고, 물론 나중에 뭡니까, 우리 디시장 연구하고 현지예술한테 다시 또 언급하면서 다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